안녕하세요. 하루비입니다. 예,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 제가 7년째 겪고 있는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직장을 잘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우울증이 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잘렸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우울증이 좀 더 심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우울증이 좀 괜찮아졌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를 바탕으로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우울증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예, 오늘 이렇게 얘기할 거를 적어가지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 병원을 꾸준히 다닐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꾸준히 다니진 못했어요. 한 6개월 정도 다니다가, 한 일주일 정도 끊었다가, 막 1년 정도 다니다가, 또 일주일 정도 끊었다가, 막 이렇게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꾸준히 다닐 때랑 중간에 끊었다 다시 먹고, 끊었다 다시 먹고 이럴 때랑 차원이 달라요. 확실히 꾸준히 먹을 때는 내가 정신적으로 약간 평온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나에게 맞는 의사 선생님을 찾는 것인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도 한 군데 꾸준히 다니는 것보다는 한 군데를 다녔을 때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다. 좀 우울증이 나아지는 게 좀 더딘 것 같다 싶을 때는 다른 병원으로 바꿔도 보고 자신한테 맞는 의사 선생님, 자신한테 맞는 약을 찾아가시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을 자의로 끊지 않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해라.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일 아트라든가 지금은 좀 많이 벗겨지긴 했는데 네일 아트라든가 아니면 약간 뷰티 쪽에 관심이 많아요. 화장품이나 뭐 나를 꾸미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찾아서 하고 있는데 화장품을 산다거나 이러면은 그날은 되게 기분이 좋죠. 예.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분들을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를 때는 그냥 막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뭐, 축구도 해봤다가, 운동도 해봤다가, 아니면은 뭐, 미용 쪽 일을 좀 해봤다가,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게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덕질을 해라입니다. 이건 좀 저만의 방식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캐릭터 굿즈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헬로키티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어피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잖아요. 음, 물론 돈은 통장은 통장이 되겠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자기 기분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우울증을 극복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리고 네 번째, 좋아하는 장소를 만들어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고양이 카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거든요. 근데 고양이 카페 이제 가면은 저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고양이를 키우고는 싶은데 막상 키우면은 책임감이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양이 카페를 자주 찾게 되는데 음, 여러분들도 이제 좋아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만약에 나는 좀 탁 트인 공간이 좋다 그러면 공원
뭐 나는 어느 공원이 좋아 막 이러고 공원 같은 데를 한번 찾아가 본다든가. 그리고 그거를 꾸준히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내가 우울하거나 아니면 좀 무기력하거나 그럴 때마다 이제 좋아하는 장소를 찾는 것도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5번째, 예, 안 좋은 상황에 부딪히지 말고 피하라입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좋은 상황을 맞닥뜨리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많이 애쓰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상황을 부딪혔을 때 역시 내 탓이구나, 역시 내 잘못이구나 하고 자책을 많이 하거든요. 자책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많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직장 동료랑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일을 그만두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일을 그만두시면 되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친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거나 하면은 친구를 손절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 간단한 일을 우울증 환자분들은 잘 못하세요. 저도 그랬었고, 저도 이제 직장 내에서 왕따를 경험해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1년 이상을 버텼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바보 같았죠? 그냥 일을 그만두고 어차피 갈 곳은 많아요. 갈 곳은 많기 때문에 그냥 일을 그만뒀어도 됐는데 그거를 바보같이 버티고 있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너무 무기력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안 좋은 상황을 겪게 된다면 그것에 뭐 부딪히거나 아니면 그것에 무너지거나 하기보다는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과거를 재구성하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있는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말을 듣고서 이제 그때부터 충격을 심하게 받고서 우울증이 심해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책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책에서 읽었던 바로는 뭔가 안 좋은 상처를 겪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과거를 재구성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상처받은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도 그때의 나처럼 그 상황에 되게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해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상처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 이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7번째. 우울증을 밝히지 마라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나 아니면 인스타에서 우울증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아픈 거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나 우울증 있어,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 반응이 뭐 네가 나약해서 그래, 운동을 안 해서 그래, 뭐 죽을 거면 조용한 데 가서 조용히 죽어라, 귀찮게 구지 말고, 그리고 내가 더 힘들다, 네가 뭐가 힘드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우울증 있다고 말하니까 직장에서 잘렸죠. 아무튼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우울증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좋았던 적, 뭐 위로받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있었나? 아무튼 그렇게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착잡한 얘기는 하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질 거고 여러분들도 꼭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 가벼운 우울증이라도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새는 흔한 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 나아질 거예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들 잘하고 있어요. 저도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